자동차는 기름을 넣고 흡수한 산소로 태워서 에너지를 얻으며 매연을 뿜습니다. 이때 얻어낸 에너지로 달리는 것이죠. 동물은 음식을 통해 양분을 얻고 호흡으로 얻은 산소로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으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이때 얻은 에너지로 생장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얻고 호흡으로 얻은 산소로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으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때 얻은 에너지로 생장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포도당이 산소와 만나는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 발생시킨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낮에도 밤에도 호흡합니다. 그리고 낮에만 광합성하죠.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는 양이 호흡을 통해 산소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양보다 많습니다. 즉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밤에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식물의 기체 교환은 낮과 밤에 반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해볼까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사용하여 빛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인 반면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포도당과 산소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이 호흡인 것입니다. 비교해보시면 거의 방향만 바뀌었다는 것 알 수 있겠죠.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해보자면 광합성은 낮에만, 호흡은 낮과 밤에 모두 일어나고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며 재료와 생성물은 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광합성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호흡에선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식물이 호흡한다는 사실은 석회수를 사용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뿌옇게 변하는 물질인데요. 식물과 석회수를 비닐에 넣고 광합성을 하지 못하도록 빛을 차단해주면 호흡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는 것이죠. 또한 밀폐된 공간에 촛불을 넣으면 얼마 못 가 꺼집니다. 불이 불타오르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밝은 곳에서 식물을 함께 넣어주면 광합성의 산물인 산소 때문에 촛불이 거의 꺼지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식물을 넣어주면 호흡으로 인해 산소를 소모해버리므로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보다도 빨리 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실험으로는 빛이 있을 때 식물이 내뿜는 기체를 모아서 꺼져가는 불씨를 가져다 대면 불이 다시 타오릅니다. 이를 통해 식물이 광합성하여 내뿜는 기체가 산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BTB 용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녹색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노란색으로 변하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지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죠.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날숨을 불어넣어서 BTB 용액을 노란색으로 만들고 3개의 시험관에 나눠 담아 준비합니다. A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B는 수중식물인 검정말을 넣으며 C는 검정말을 넣고 은박지로 감싸 빛을 차단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B에서만 용액이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하여 광합성에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를 소모한다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흡이 무엇인지,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관한 4가지 실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3본 중학교 김신현 선생님과 함께한 팀 과학교사 K였습니다.